북한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회계사였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강도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면서 부모님을 잃게 됐습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두 언니와 남동생뿐이었습니다. 큰 언니는 저를 비롯한 동생들을 위해 북한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저는 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경도 청진에서 경기도 광명으로 이사온 이경희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2005년도 11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올해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되셨네요. 북한에 계실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북한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버님은 북한에서 여기로 말하면 회계사, 회계사 하셨고 네. 어머니는 이제 가정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30년 동안 여기로 말하면 또 부녀회장을 30년 동안 하시면서 네. 그래도 유년 시절은 뭐 평범하게 나름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야,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공부도 잘하셨다고요? 그냥 잘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해서 예. 육군단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11년 전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수석하셨어요? 수석으로. 네네. 근데 그렇게 다복하게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시내에 사시다가 좀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네. 보완이 안 되는 그런 쪽에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날렸어요. 도둑? 예, 도둑들이 집에 전 재산을 이제 털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 소를 한 마리 거래를 하게 됐는데 네. 네. 그 소가 그 어떤 개인이 도둑질해서 판소를 아버지가 잘못 사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죄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3년형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뭐 교화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을 받고 들어가신 그해 1월 17일 날 네. 강도에게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세상에.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줄줄이 터져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누구한테 부끄럽거나 짝지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이 싫고 그래서 숨어 살듯이 했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울면서 살았죠.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휴가를 받고 언니 집에 왔는데 네. 언니는 이미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갈 준비를 이제 하고 계셨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건너가려면 모험을 해야 돼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탈북을 하기 때문에 네. 낮 12시에 과감하게 낮에? 낮 12시에 남동생이 이미 중국하고 사람들 다 뭐 준비를 해놓고 언니는 두만강에 김매러 나간다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두만강으로 뛰어 되게 높아요 거기가 그 절벽으로 이제 뛰어내리고 첨벙하고 두만강에 들어갔죠. 뛰어든 곳이 깊어가지고 물이 목까지 와가지고 막 쓸려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에 있던 남동생이 막 들어와서 저희를 손잡고 그러고 건너서 대낮에. 아이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자마자 근데 모여 살지를 못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에 건너서 한 달 만에 아이고. 어사를 갔다가 제가 잡히다 보니까 남동생, 조카, 언니랑 다 헤어졌었어요. 북한이 북송될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 중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 사연을 수사를 하면서 다 듣잖아요. 그리고 쓰고 하는데 너무 안쓰럽다고 영양실조 걸렸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저를
감방에서 내보내줬어요. 오. 예. 송환 안 하고. 예, 북송 안 하고. 어. 기적같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2년 거의 떨어져 있다가 네. 저희 언니가 안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 해가지고 저를 이제 찾은 거예요. 아. 예, 근데 언니가 3살짜리 조카애가 있었어요. 음. 치안 때문에 같이 애를 데리고 도망 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애를 맡겨놨는데 3살짜리 조카애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싼동에 팔았더라고요. 팔아요? 아이를 못 낳는 집에다가 판 것 같아요. 예. 애를 그래서 그때 잃고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어떡해. 그래서 언니를 만났는데 이제 언니도 완전 폐인이 됐죠. 아. 자식을 잃다 보니까 뭐 몸이 말라서 몸은 형편없고 근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삽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는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모험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네네. 기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별을 지고 나갔다가 달을 지고 들어올 정도로 네. 하루에 거의 20시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중노동이었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밤잠 안 자고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와를 도둑질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막 저를 모해를 하고 신고해서 북송해 버리겠어. 아이고. 이렇게 저희 목숨 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 나라 없는 민족의 소름이 이런 거구나. 국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한행을 결심했죠. 그 루트가 있죠. 거기서 이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 이런 거.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잡히게 되면 북송해버려요. 네. 그러려면 우리는 중국에서 잡히면 안 되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외몽골로 가야 돼요. 잡혀도 거기서 잡혀야 되는구나. 그렇죠. 외몽골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냥 브로커가 오라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거기서 잡혔어요. 아이고. 어디서? 중국에서 네, 몽골에서. 내몽골 뚱무치라는 거에서 잡혔는데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를 기둥에 씌워놓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조사 끝내고 가지고 있는 짐을 다 수색하고 돈 다 뺏고 도망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됐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행을 하게 되면 뭐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더라도 한번 모험을 하자. 거기서 탈출하셨어요, 그럼? 다른 건 다 뺏겼는데 소금 한 줌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언니를 먼저 도망가게 하고 그들이 총을 들고 나를 이렇게 해치려 할 때는 소금을 눈에 뿌리면 앞을 못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이분 날에 이제 실행한 거죠. 어디로 도망쳤어요? 공장으로 살던 다시 그 공장? 공장으로 거기밖에 아는 데가 없으니까. 예. 사실은 공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짓밟히고 눌리면서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자라고 그때 사실은 돌아갔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몰랐을 때는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도를 했는데 그때 도망쳐서 지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일단 아니고 150km 이상이고 그때 12월이면 영하 막 30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몽골이. 그러면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떠나면 그냥 그 산 속에서 초원에서 헤매다가 우리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네. 아니면 영하 30도인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지도를 사서 벽에다 붙여놓고 아예 지도를 마스터했어요. 북두칠성은 밤에 있으면 보이잖아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거 연습해보고 그렇게 지도를 마스터하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몽골 국경을 넘어가지고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네. 죽음의 공포를 몇 번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몇 번 극복하고 이제 자유를 찾은 건데, 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의지는 뭘까요? 결국에는 트라우마라는 거를 겪으면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회피죠.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트라우마를 맞서 싸우는 거를 계속 선택해 오신 분이신 거죠. 여기서 죽느니 가자 이러잖아요. 계속 매번 선택을. 어? 원래 이제 이 북에서 우리 내려오신 분들이 참 의지력과 굉장히 결단력들이 강합니다. 아, 그렇죠. 자유를 향한 의지력으로 버텼다는 게 여자의 몸으로 아무리 강해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예. 자유대에 차오르셨고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제 손에 쥐어진 돈이 60만 원이었어요. 야. 이제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빈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저는 이 혼자 집에 있다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에 그냥 들어와서 첫날 한 2, 3일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울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저한테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고향에 돌아갈 때는 부모님에게 부끄러운지 않은 딸이 되겠다. 그런 각오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컴퓨터를 학원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알바하고 아. 네, 그렇게 또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네. 평양 외국어대학교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꼭 외국어대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게 대학교 입학 준비. 예. 그렇게 하고 2007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죠. 외국어 대학교에. 그 학교 다니면서 누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학비랑 생활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학식에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어요. 주머니에 1,000원이 뒤집어 1,200원인데 예, 200원이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학기는 좀 고생을 했는데 성적이 나오면서 이제 장학금 4년 장학금 타서 결국은 4년 장학생으로 예, 다녔어요. 아니 근데 이루셨어요. 외교관 꿈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걸 이루셨어요. 그죠? 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광화문에 있는 중앙정부청사 행정안전부에 스카웃돼서 갔죠. 스카우트 그래요? 됐어요? 오.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1호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사실은 근무를 했어요, 제가. 와. 축하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제대로 꿈을 이루셨네요. 아니 근데 정말 목숨 걸고 넘어온 큰 보람이 있으신 거네요. 정말 목숨을 몇 번을 걸으셨는데. 그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내가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뭔가를 행할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경희 씨 얘기를 언뜻 들으면 탈북만 하면 이경희 씨처럼 모든 게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처럼 저희가 착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탈북 그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생사를 넘나드는 길이잖아요. 그럼요. 네. 돌아와서 다시 또 한국 사람들의 편견, 차별, 네. 만만치 않은 현실. 그래서 많이 망가지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네. 트라우마를 겪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이미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제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괜찮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의 트라우마 상황이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감정과 생각은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패턴화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위험한 상황, 그 트라우마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조금 더 누려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새터민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운명에 맞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운명에 내가 도전을 할 때 그 모든 생각과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힘내라고 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참 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